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원자재랑 중국을 맡고 있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한 6시, 7시경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갖다가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가 했습니다. 이번에 1월 15일과 1월 25일 날 각각 두 차례를 갖다가 지준율을 갖다 인하한다 발표했는데요. 이번 지준율 인하와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1.5조 위안 정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MLF가 1, 4분기 때 만기되는 것 같아 고려를 한다면은 대략 8천억 위안이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이제 밝혔었고요. 특히 이번 유동성 공급이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좀 신용경색을 완화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춘절 자금 수요를 갖다가 조금 해소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리커창 총리가 이거에 앞서서 오전경에 이제 정부 공개 발언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통화정책, 즉 지준율 인하를 갖다 나설 것이고 재정부양 정책도 감세와 같은 정책들을 갖다가 내놓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점에 있어서 즉 이제 리커창 총리의 발언과 인민은행의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더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는 희망 메시지를 갖다 준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과거 사례를 놓고 보자면은 주식시장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관계는 없어요. 주식시장이랑 지준율이랑 관계가 사실 인하했었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이 그 다음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인상한다고 발표했을 때 오히려 이제 올라갔었던 경향들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식시장이랑 연관은 없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제조업 PMI가 하락했었던 요인 자체가 중소기업들의 신용경색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걸 갖다 해결하는 차원이 조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제 좀 개선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이 더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민은행은 분명 레버리지 사이클로 이제 회귀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회귀한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정말 레버리지 사이클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이미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과 민간기업들에 대해서 대출 쿼터제를 갖다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들의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비중 자체가 민간기업들에 대한 대출 비중 자체가 전체에서 한 25%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앞으로 45%까지 올린다라는 거는 향후 3년간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은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 사이클로 넘어가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상업은행들이 이것 외에도 좀 더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대출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은행들에 대해서 지준율 우대 정책까지도 막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일날 나왔었던 조치들인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제조업 PMI가 지금 50을 하회하고 있는 걸 50을 상회할 수 있도록 끌어올린다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전까지는 유동성 공급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나 이제 3차례 정도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일단 경착륙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과거 2008년이나 내지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자극적인 부양책에 나설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기를 갖다가 좀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과도한 비관론은 좀 더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오히려 좀 더 레버리지 사이클로 이제 회귀하고 있는 것이 맞다. 부양책으로 더 과도한 부양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